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강주정 멘토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얘기는 드렸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미국은 이제 오늘 저녁이 휴장이에요, 그죠?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고 어제는 뭐 반장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일찍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딱 띄는 테마 하나는 있었습니다. 전기차였어요. 어제 우리가 테슬라의 판매가 좀 많아졌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전기차 시장도 좀 좋았다 이런 분석을 내렸는데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이 또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기차만 순수하게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좀 전기차가 좀 어제보다는 주춤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의 판매, 그러니까 인도량 호조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그 네네. 뉴스가 우리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부분 테슬라도 강세 나타났지만 리비안 역시도 이제 판매 호조에 대한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테슬라와 리비안은 조금 가져가는 라인이 좀 다르긴 합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 쪽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요. 리비안은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상용차 쪽에 대한 부분에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은 지금 전기차로의 교체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부분이라든지 이제 버스 쪽에 대한 부분, 이번에는 또 아마존이 이제 독일 배송에서 리비안 전기차를 또 투입한다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호재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시장뿐 아니고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비아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6월 판매 대수가 또 강하게 또 상승했다라는 거의 90%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산업이 더 강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쪽은 실제로 이제 전기차 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에서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도리어 기존의 완성차 업체라고 하죠. 시장을 지배했던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경쟁에서 딸리는 거 아니냐. 빨리 전환하지 못하면 뒤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강주정 멘토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판매가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리비안하고 관련주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일단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실질적인 수혜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 이제 테마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리비안 관련된 부분은 아마 불씨가 꺼질 때가 되면 다시금 불타오르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은 될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리백 부분에서 이제 레벨 3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탄소를 재료로 만들 때 물건을 이제 공장에서 생산할 때 탄소를 재료로 만드는 부분을 넘어서 배송을 할 때도 탄소를 재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운반할 때 탄소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운반하는 이제 화물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일단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선 전기차가 일단은 전기차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에 얘기들이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비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제가 지금 종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들 종목군들은 일단 테마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시장 안에서는 이쪽 관련된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고 네. 이번에도 아마존 얘기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이 배송 부분에서 전기차를 넣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이 알리백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부분을 이제 허용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얘기가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제 상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관련된 부분은 정책 관련된 이슈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언급을 해 주실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주가가 미국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조금 생뚱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도량 자체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180만 대 정도 되고요. 근데 2030년 정도 되면은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천만 대라고 하면은 진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물론 이제 모델 3 가격이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해서 이제 IRA 부분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격적으로도 누릴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내주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이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 원래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종목에 네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 쪽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뭐 국내야 뭐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기도 하죠. 어제 개인적으로는 택시를 탔는데 EV6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차 어떠냐고.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운전해야 되는 차 입장에서는 뭐 연료비나 이런 것들 개인 택시 기사분이었는데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셔서 야 전기차의 선호도가 앞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자 당장 우리는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 특히 에코프로로 대표되는 이 회사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그랬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또 오전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한 그 향후 전망, 그다음에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분께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사실 좀 해결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저는 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다라기보다 역시나 2차 전지가 섹터가 세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미 상반기에 많이 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다른 섹터 내에서 어떻게 또 이에 파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 BM보다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은 양극재 쪽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술력으로 지금 좀 무장이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된다라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셀업체들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 2025년 이후로는 물론 셀업체들이 좀 더 강세, 물론 지금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뭐 지금 미리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양극재 셀업체도 좋지만 저는 뭐 최근의 흐름을 또 보게 되면 한 가지는 또 소재 장비업체 쪽이거든요.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역대급 수주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에서 좀 빠져있는 종목이라든지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셋업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매기가 좀 그 이른바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와 관련 소재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가 어제 일단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뭐 윗거리를 달았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테슬라의 붐을 타고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흐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 안에서 아까 우리가 밑에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개인사랑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또 해주셨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 돌리지 못하고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이 이제 돌파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트레이딩이라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에코프로 정도밖에 지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에코프로는 갔는데 다른 종목이 안 갔으니까 안 간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안 간 종목군들은 아예 흐름 자체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접근하는 부분은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선두로 치고 나가긴 했지만 네.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후발주자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에코프로만 이슈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는 2차 전지 관련 회사들 특히 그 테슬라와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국내에서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G전자를 좀 보고 싶은데요. LG전자가 52주 신고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조금씩 오르면서 이제 12만 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 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또 LG전자가 최근에 좀 괜찮았고요. 염정 멘토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뭐 LG전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와는 또 다른 전자죠. 좀 분야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가전사업, H&A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좀 코로나 직후 좋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1분기에 사실 좀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되면서 사실 좀 실적 부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앞두고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워낙에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거의 매출액 20조 원 가까이 20조 원 넘어섰고요. 2분기 역시도 1분기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LG전자의 지금 기대감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가전사업 쪽은 뭐 워낙에 조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모멘텀으로 잡기엔 좀 힘들고 아무래도 전장사업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장사업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점차적으로 10%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LG전자는 아무래도 이 전장 쪽에서 대부분 이제 뭐 아무래도 전기차 쪽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뭐 전기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조금씩 주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회복이라기보다 지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또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제 비중은 축소하면서 네. 다시 또 재매수하는 이런 저는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가 2022년 초에 한 15만 원 뭐 이선까지 오르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뭐 애플카 이슈 뭐 이런 거였을까요? 어쨌든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1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 이 선에서 이제 15만 원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주장 멘토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LG전자는 16만 5천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만 5천 원 정도 있고요. 목표 두고 네.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LG전자가 19만 3천 원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슈들 중에 하나가 애플카 이슈였죠. 근데 이 애플카 얘기가 나올 때마다 LG전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가장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LG 그룹 자체가 전기차 부분을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네네. 실제로 GM의 볼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동차가 나올 때 LG그룹에서 볼트 전기차의 70% 정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부품 박람회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항상 등장을 하던 그러한 회사였다라는 점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만 전장이 좀 부품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이미 전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자체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리스크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LG전자라고 하면 가전의 왕자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터질 때 TV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원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가전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동남아가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이런 고급 가전의 시장 자체가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라든지 하는 국가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는 동남아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추정되고 있는 LG전자의 이제 매출액 부분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일단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 컨센이 한 4조 4천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수준으로 보자면 영업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4천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주가 고점이 19만 3천 원, 현재가 12만 8천 원, 전장 부분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충분히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회사의 내용 자체도 지금 LG전자는 네. 많이 변해 있죠. 흔히 말하는 백색가전이라고 했던 그 전자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전장 부품과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LG전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이익을 LG전자가 이기는 또 그런 2분기가 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죠. 어쨌든 16만 5천 원까지 목표치 놓고 LG전자 조금 더 봐도 된다는 강준혁 멘토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룬이 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콜마도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종목 두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염정 멘토는 현대공업 가져오셨습니다. 현대차 2분기 호실적 동반 수혜를 받는다. 현대공업도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간 시트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걸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강세인데요. 강준영 멘토 성광밴드 가져오셨습니다. 조선주 호황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두 분에게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현대공업부터 염정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든 사실 내연기관차든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판매 실적 인도량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대차 협력사들의 실적들도 이에 맞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협력사 대비해서 현대공업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 물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그만한 또 다른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지금 조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공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내장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시트라든지 암레스트 같은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내연차든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사실 어디에든 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떤 고기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좀 마진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공장 매입, 공장과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생산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 좀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고객사의 확대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는 뭐 전기차 충전업체, 솔루션 업체를 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 사업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리막이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 이쪽은 네네. 비중은 좀 적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좀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지금 많은 이제 협력사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고민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쪽 시장으로의 진입을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대공업 이제 목표가 일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로 변하면서 완성차 부품을 넣었던 회사들 중에 완전히 회사 모습이 변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안에 시트나 암레스트 이런 것들은 전기차도 사용이 되니까요. 현대공업은 그대로 갈 텐데 그 안에 뭐 전기차 아까 부품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시장 확대가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현대공업은 주가가 사실은 10,000원대가 거의 마의벽처럼 장기선으로 보면 10,000원 갔다가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넘어설 것 같다라는 게 염정 멘토의 의견입니까? 네, 일단 뭐 다른 부품사들과 일단은 좀 같은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네네. 있는데 물론 이제 하는 부품 자체, 업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뭐 부품 협력사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최근
최근 뭐 올해 들어서만 거의 뭐 2배 넘게 가격이 오른 업체들 사실 몇몇 종목들이 있죠. 상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내에 좀 갇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일단 10,000원권을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포인트까지 확인했고요. 목표가는 11,000원에 선절가 8,8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주영 멘토가 가져오신 성광밴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성광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 성광밴드도 일단 수주가 많아지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이음새라든지 하는 피팅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최근에 조선주 강세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지금 카타르 수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카타르 수주 이상의 일단은 LNG 선의 어떤 수주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네. 감안을 해본다면 당연히 성광밴드도 거기에 따른 일단 매출액 증가라든지 실적 증가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최근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광밴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은 일단 없었다라는 부분과 최근 들어서 다시금 추세를 좀 돌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피팅 업체 관이음새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선박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IRA 법안 이후에 일단 LNG 부분의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LNG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피팅 업체들이 또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광밴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조선주에서의 어떤 수주 부분 매출의 어떤 증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새로운 일단 성장 동력을 지금 마련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LNG 프로젝트 피팅 수요 자체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광밴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17,500원에 손절가 14,200원 제시하셨고요.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HSD 엔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좀 좋아 보여서 HSD 엔진하고 성광밴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SD 엔진이라는 이름에서도 네네. 우리가 엔진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디젤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엔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박들이 LNG 플러스 아니면 메탄이라든지 LNG 추진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안에서 LNG 관련된 종목은 괜찮습니다만은 친환경 추진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성광밴드까지 저희가 오늘 유망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염정 멘토 그리고 강주정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